안녕하세요. 스케치업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어와 창호, 그리고 난간대까지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도어와 창호 설명 드릴게요. 히든 도어나 9mm 문선 같은 건 제외하고 건설사 도어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목도어입니다. 양쪽 상부에 문선 케이싱이라고 하고 상부에 있는 건 람마라고도 해요. 이것들을 디자인과 마감을 위한 부수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문틀을 설치한 후 케이싱을 부착하는 형태예요. 이따 도면이랑 같이 설명도 한번 해드릴게요. 해당 도어의 뒷면입니다. 앞면과 거의 흡사하죠. 케이싱이랑 람마 붙어 있어요. 이걸 양면 케이싱 도어라고 불러요. 이건 일면 케이싱인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쪽에만 케이싱이 있는 거예요. 후면은 문틀로만 마무리됐죠?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이따 도면이랑 함께 볼게요. 가장 많이 보이는 창호와 철제 난간대 조합입니다. 이건 유리 난간이에요. 철제 난간대보다 개방감이 좋은 장점이 있고 일부 의견으로는 고층에서 고소공포증을 유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분합창이라고 합니다. 보통 침실과 발코니 이어져 있을 때 분리해주는 창호고요. 드나들기 편하게 창호 하부턱이 없습니다. 바닥부터 위까지 거의 다 풀창이에요. 프로젝트 창호라고 하고 적용했다 하면 거의 주방인 것 같아요. 미관상 이제 예쁘라고 하는 것 같고 가운데 유리는 픽스고 손잡이 달린 창을 열어서 환기할 수 있어요. 주방 쪽창이랑 철제 난간대예요. 주방 하부턱이 1200이 안 되기 때문에 난간대가 있고 만약 주방 창호가 천정까지 있는 풀창이라면 그 창의 하부턱은 아마 1200이 넘을 거예요. 침실 창호예요. 하부턱이 1200이라 난간대가 없고 안 된다면 1200이 안 된다면은 유리 난간이나 철제 난간대가 존재합니다. 그 외 셀프 인테리어나 마이너스 옵션 하시는 분들 예쁜 도어 디자인 많이 보시죠? 이런 9mm 문선이나 히든 도어들은 현장 컨디션, 업체에 따라 디테일이 많이 달라요. 이렇게 유튜브에도 잘 나와 있어서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면이랑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양면 케이싱이에요. 보시면 케이싱 그리고 문선 이렇게 설치되고 케이싱을 제외한 가운데 문틀이에요. 이 문틀을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마감을 위해 케이싱을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도어 후면에도 이렇게 케이싱 설치가 되죠. 문틀에서 도어가 닫혀야 하는 40은 고정 치수입니다. 이게 여유 치수 포함해서 40이고 도어 실제 두께는 한 38 정도 돼요. 제품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요지는 여유 치수를 줬다는 거예요. 이 10mm는 도어가 닫힐 때 스토퍼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없으면 잠금 장치가 있어도 도어가 이제 낭창거려요. 이거는 이제 1대1 인테리어에서 1대1 마감은 없으니까 매지 홈을 줘서 마감을 좀 용이하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벽지랑 걸레바지가 이렇게 오면 케이싱 측면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싱이 필요한 거고요. 벽지 시공 시 케이싱 두께는 보통 10이에요. 왜 9가 아니냐면 걸레바지 두께가 보통 9T거든요. 이제 인테리어는 1대1 마감이 없으니 걸레바지도 9T, 케이싱도 9T면은 마감이 어렵겠죠? 몇천 세대나 되는 현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마감일 거예요. 벽체에 어떤 마감재가 시공되느냐에 따라 케이싱 두께도 달라집니다. 케이싱 18은 두꺼운 타일, 거실 아트월에 쓰이는 타일들을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타일 떡밥 포함해서 마감 두께를 한 15 정도로 봐요. 일면 케이싱 볼게요.
도면만 보셔도 양쪽 다르죠? 도어 후면에 벽지와 걸레바지 마감을 받아줄 수 있게 벽체에서 문틀 10mm 튀어나오게 마감됩니다. 여기도 양면 케이싱이랑 구성은 똑같아요. 도어 들어가는 곳, 도어 스토퍼 다 같은 사이즈로 있습니다. 후면에 케이싱만 없어요. 이 케이스 길이랑 두께는 건설사마다도 다 달라요. 도어가 양면인지 일면인지 평면 CG 한번 볼게요. 일면 케이싱인 것 같아요. 양면이었으면 후면에 빼꼼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부 투시도 이미지 한번 볼게요. 일면이 맞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저장했던 파일을 열어봅니다. 이제 도어랑 창호, 난간대 만들어 줄 거예요. 좌측 상단 이미지 보이시죠? 참고해서 문틀과 케이싱 그려줄게요. 문틀 길이는 무조건 벽체보다 10mm 많게 그려줍니다. 좌측 상단 이미지처럼 그려줄게요. 문틀 천장 높이만큼 올려주고 그룹 만들어줍니다. 케이싱 길이 40으로 그려줄게요. 건설사마다 40, 50, 60 참 다양한데요. 가구 배치나 동선에는 지장이 없으니 최소 사이즈인 40으로 일단 그려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그려줄게요. 이제 상부 인방 람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상부 이마 부위에 있는 걸 인방 람마 상부 케이싱이라고 해요. 인방 람마는 케이싱 길이와 똑같아요. 대신 두께는 케이싱보다 3mm 얇아요. 이제 문틀 위쪽을 만들어 줄게요. 만들어둔 문틀 두 개를 잡고 그룹 해제한 뒤 두 개를 같은 그룹으로 만들어 줄게요. 해당 화면처럼 선을 복사한 뒤 문틀 두께 40만큼 이격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꼭 그려주세요. 그려주셔야 추후 불필요한 라인 삭제할 때 개체 필요한 면이 삭제되지 않더라고요. 측면 문틀과 똑같아 보이도록 상부 문틀도 푸시로 조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불필요한 라인들은 삭제해주세요. 원리만 아시면
작업 방식이 어떻게 되든 상관은 없어요. 좀 비슷해졌죠? 몇 개 놓친 불필요한 라인들도 삭제해 주시고요. 도어 상부에 있는 필요 없는 라인들도 삭제해 줍니다. 도어 관련된 개체들을 모두 선택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침실 와이드는 900 두 개 똑같죠?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놔주시면 돼요. 안방 도어도 침실 도어와 같은 원리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도어 폭, 케이싱 두께만 다르고 만드는 방식은 똑같아요. 아까 설명드렸죠? 안방 도어 쪽엔 거실 아트월 타일이 시공되기 때문에 아트월 타일을 받아줄 케이싱 두께가 18이에요. 그리기 편하게 줄자 기능으로 반대편 문틀 가이드라인 잡아줍니다. 줄자로 가이드라인 그렸던 건 지워주세요. 우측 케이싱 복사해서 좌측 동일한 위치에 갖다 놓을게요. 문틀 선택해서 같은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부터는 침실 도어 만들었던 과정과 똑같아요. 빠르게 볼게요. 자, 상부 문틀까지 다 만들었어요. 이제 앞쪽에 람마 만들어 볼게요. 안방 케이싱은 타일을 받아줘야 해서 18T였죠? 아까 침실 도어 설명할 때 람마는 보통 케이싱보다 3mm 얇다고 했으니 여기서는 이제 15T로 해주시면 돼요. 그룹 만들기는 말씀 안 드려도 항상 습관처럼 만들어주세요. 이제 욕실 도어 만들어 줄 건데요. 욕실 도어도 일면 케이싱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욕실 상부 케이싱은 침실보다 조금 더 두꺼운데 이유는 욕실 천정이 침실 천정보다 낮고 낮은 이유는 욕실 천정에 욕실 관련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먼저 줄자로 가이드라인 2200 먼저 찍어줍니다. 거의 대부분의 욕실 높이예요. 만드는 과정은 침실이랑 똑같아요. 침실 문틀 만들듯이 만들어 줄게요.
침실과 다른 건 욕실은 문틀 높이가 2200이라는 거예요. 문틀 상부도 만들어 볼게요. 같은 내용이니까 빠르게 볼게요. 그릇 만들기는 잊지 말고 항상 해주세요. 양쪽에 케이싱도 만들어줍니다. 복사해서 왼쪽에 동일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요. 문틀 상부 빈 공간은 벽체로 채워줄 거예요. 침실 도어와 동일하게 상부 람마도 만들어줍니다. 부부욕실 도어는 완성됐고 공용욕실 도어로 넘어가 볼게요. 부부욕실 만든 것과 똑같아요. 빠르게 볼게요. 이렇게 상부 람마 높이가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욕실 안에서 도어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욕실 내부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다용도실 도어를 만들어 볼게요. 다용도실 도어는 대부분 터닝 도어라는 단열 도어가 설치됩니다. 현장에서 만들 수 있는 목도어와는 달리 이건 공장에서 문틀, 문 손잡이까지 한 번에 만들어져서 나와요. 현장에 설치한 다음에 케이싱만 붙여주면 끝이에요. 물론 케이싱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장에 따라 다릅니다. 디자인, 사이즈, 업체마다 다양해요. 제일 중요한 게 터닝도어는 대부분 세탁기 있는 발코니에 설치되는데요. 세탁기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터닝도어 문틀 가로폭 850 이상, 900은 되어야 넉넉하니 이거는 꼭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좌측 상단 이미지 보시고 사이즈 확인해서 그려주세요. 터닝도어 높이는 보통 2200으로 많이 해서 2200으로 만들게요. 침실 상부 문틀 만든 것과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선은 푸시가 안 먹히니까 라인 툴로 선을 그려서 면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문틀에 사선으로 된 것도 같이 표현해 줄게요. 사선으로 된 곳의 제일 두꺼운 곳과 얇은 곳 차이가 10 납니다. 화면과 같이 선을 선택 후 이동 툴로 10 이동시켜주면 면이 같이 끌려오면서 자동으로 사선으로 된 면이 만들어져요. 상부 문틀 나머지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선들은 삭제해 주세요. 다른 면이 삭제되지 않도록 잘 보시면서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문틀 중 바닥 표현을 안 했는데 하더라도 간소하게 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문틀이 두께가 있는 편이죠. 이걸 그대로 바닥에 설치하게 되면 발코니 드나들 때 발이 걸려요. 그래서 바닥 프레임을 한 5mm 정도 남겨놓고 바닥 마루 아래로 매립을 시킵니다. 그러면 발코니 드나들 때 발 걸림이 최소화돼요. 도어가 안 들어가는 곳은 벽체로 채워줍니다. 케이싱도 만들어 줄게요. 300, 600각의 주방 타일은 거실 아트월 타일보단 얇아요. 타일 본드 포함해서 두께 10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주방에도 각수가 큰 타일을 쓰게 되면 마감 두께는 달라집니다. 이제 실외기실 도어만 남았어요. 실외기실과 대피 공간이 같이 있어서 아마 이 도어는 방화 기능을 가진 철제 도어일 거예요. 인터넷에 실외기실 방화 도어나 철제 방화 도어 검색해 보시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실 수 있어요.
여기 금광 방화문은 현관 방화문 제작도 많이 하는 곳인데 도면도 자세히 나와 있네요. 대피 공간이라 뭔가 적재를 할 수도 없어서 실외기실 도어는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도어 폭은 7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높이는 2100 정도로 만들어 줄게요. 프레임을 만들어 주세요. 도어 프레임을 벽에 딱 맞게 붙여주고 남는 곳들을 벽으로 채워줍니다. 도어를 10mm 튀어나오게 조정해서 1대1 마감이 되지 않게 해줍니다. 현관 방화문 들어갈 수 있게 줄자로 1100 공간 확보해서 벽체 채워줄게요. 현관 방화문 높이는 보통 2200이에요. 사이즈만 다른 실외기실 도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는 공간 벽체로 채워주세요. 이번 강의는 어떠셨나요? 도어의 개념을 같이 설명하느라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영상도 생각보다 길어져서 청우와 난간대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작업하시다가 궁금하신 건 언제든 댓글로 질문 부탁드릴게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